네, 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한국사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일단 제가 총평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수능이 좌지우지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개편된 다음에 첫 번째 보는 수능이기 때문에 6월달, 9월달에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읽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난이도는 좀 차치하고 분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분포부터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6월 모평하고 좀 비교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입니다.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사시대, 선사, 그 다음이 고대, 그 다음이 고려가 되겠죠. 고려가 있고요. 그 다음이 조선이 있습니다. 그죠? 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이 개항기가 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있고요. 현대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을 한번 좀 나눠 봤고요. 자, 6월달과 9월달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 우리가 좀 이제 그림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월 모평에서 선사시대는요, 네, 한 문항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사시대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굉장히 선택의 폭을 넓혔다. 평가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사에서 둘, 고려사에서 둘,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또 둘,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끊었어요. 요렇게 해서 전근대 총 6문항, 총 이 전근대 파트에서 나오는 그 문항수는 총 6문항. 이렇게 이제 끊었단 말이죠. 그죠? 개항기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을까? 여기서는요, 5문항. 일제강점기도 5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4문항.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출제한 문항, 이게 이제 근현대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14문항. 네. 토탈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거 궁금해요. 저는 예측컨대 이번에 분명히 평가원에서 선사 문제를 첫 번째 문항에 배치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평가원에서 수험생들이 주는 시그널은 뭐냐면 선사시대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달에 숨긴 거야. 그런데 낼 수도 있다는 신호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9월 모평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모평에서는요, 선사시대에서 한 문항, 고대에서 한 문항, 그리고 고려에서 2문항, 조선에서 2문항, 요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6문항을 끊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개항기에서는 몇 문항이 나왔냐면 개항기에서는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6문항. 그리고 일제에서 4문항. 현대사는 고종입니다. 4문항. 네, 요렇게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14문항을 지금 추출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뭐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면 일단 뭐 고려 조선은 각각 2문항씩 박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 고대 파트. 네, 이쪽에서 좀 유동성을 줬죠. 핵심은 뭐냐면 맞습니다.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시대에서 한 문항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개항기에서 한 문제를 더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변화를 좀 줬습니다. 그러면 5가 될 수도 있고 6, 4가 될 수도 있다.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혹가다가 제가 볼 때 4, 6도 가능하겠다. 4, 6도 가능하겠다. 여기 개항기와 현대사는 4문항으로 이제 박아놨을 겁니다. 근데 개항기와 일제사는 그러니까 똑같이 또는 한 문제가 더 개항기나 일제강점기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단원별 분석은 이제 그만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문제 유형에 대한 성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한국사가 쉽다. 예, 수능 한국사가 쉽다. 라고 하는 틀을 유지하려고, 예, 요걸 이제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 수능에 비교해서 어떻게든 그 문제의 틀 자체는 쉽다라고 하는 어떤 그 좀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을 게 뭐냐면 쉽긴 해요. 쉽긴 한데 좀 더 디테일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 자체를 바꾼 건 아닌데 그 문제의 답지라든지 문제의 어떤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고 이 시험을 풀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전 수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이 교육과정이 바뀌기 그 수능 한국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다.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 수능에 비해서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쉬워요. 예, 쉬운 걸 유지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예전 수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이 공부를 하실 때 전체를 좀 잡아주세요. 예, 전체 잡아주고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개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대충 뭐 기출 문제 뚝뚝뚝뚝 풀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추석 다가오고 있으니까 뭐 추석에 또 뭐 요약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념 공부 하나는 좀 해주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코 여러분들 한국사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하셔야 돼요. 예, 안 하시고 대충 넘길 수는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평 마무리 한번 지어봤고요. 자, 이제 요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해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